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 때문에 잠복기 감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복기 감염이란 어떤 오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드린과 동시에 건강관리도 이 잠복기 감염에서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어떤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기 감염은 무증상 감염이란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개념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감염이 되죠.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증상이 발현하죠. 증상이 발현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죠. 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시기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라고 합니다. 잠복기.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가 되는 단계를 증상기라고 그러죠. 증상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언제 감염이 되느냐인데,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바로 이제 감염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 몸에서 감염력을 가지는 시기를 잠재기라고 합니다. 잠재기. 잠재기고, 잠재기가 지나면 이제 감염기가 되죠. 보통은 잠재기하고 잠복기, 증상이 없는 시기가 끝나면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면서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잠복기 감염, 잠복기 동안에는 감염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잠복기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더라도, 자, 이 잠재기가 지나고 나서 증상을 가지는 이 시기, 자, 보십시오. 잠복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잠재기가 끝나고, 잠재기가 끝난 시기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전까지 감염력을 가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서 이제 감염력이 있으니까 무증상 감염기라고 그러고, 잠복기가 이렇게 다 있지만 이 시기도 잠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복기 감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무증상 시기에서 감염력을 가지는 시기, 무증상 시기에서 감염력을 가지는 시기가 바로 잠복기 감염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우리 바이러스 중에서 무증상 감염을 가지는 시기는 그 사람이 증상이 없을 때 감염력을 가지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걸렸는지, 내가 걸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무증상 감염력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한다면 서로서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로서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수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수칙, 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침만 피한다고 해서는 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무증상 시기에서도 감염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책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다른 사람을 지키려면, 자기가 걸린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셨죠? 자, 나를 지키는 수칙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지키는 수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건강관리의 단계별 대응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자, 증상이 나타났죠. 자, 질병에 이제 어쨌든 감염력이 있던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든 간에 이 상태에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이제 감염력을 가질 정도라면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은, 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아프죠. 콧물이 나죠. 기침이 나죠. 그럼 배가 아프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때는 진단하고 치료,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낫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남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빨리 재활을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미 질병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건강검진이나 어떻게 보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자르는 거죠. 자, 질병에 걸렸지만 이게 큰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해치는 질병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걸리지만 빨리 회복되거나 큰 질병으로 가지 않게끔, 질병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거는 건강 기능 강화입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의 건강을 관리 잘해서 건강증진 예방하는 거, 예방하는 힘을 키우는 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의 단계라고 한다면,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이쪽 왼쪽으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완전한 건강 상태에 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건강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리고 다소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크게 후유증을 남기거나 큰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건강한 상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분들은 증상이 잘 안 나타나거나 몸에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중독된 상태이거나 어떻게 보면 나쁜 자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우리 몸에 염증이 많거나 그러면 진짜 나쁜 자극이 왔을 때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신호성이 깨어있게끔 항상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면서 몸이 어떤 나쁜 자극이 왔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몸의 생체 기능, 면역 기능, 호르몬 기능, 혈관 기능을 높여서 빠른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는 빠르게 재활해서 바로 그 상태로 가야죠. 자, 최선의 건강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노력. 이번 무증상 간염에서도 분명히 시사받을 수 있는 건강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